제 말 들리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낭만인장 여러분. 네. 오늘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간단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처음 소송을 접하시는 분들도 명도 소송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이번 강의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쿠퍼고요. 네, 저는 일하면서 숱하게 명도 소송을 봐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명도 소송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당사자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모르면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 절대 당하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발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제갈님 계시죠? 제갈님, 제갈님 안 계시네요. 아, 제갈님 혹시 명도 소송 해보셨나요? 명도 소송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얼마나 걸렸어요? 따로 기억은 안 나실까요? 4개월? 엄청 빨리 끝나셨네요. 그때 뭐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끼고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경매로 해서 명도하셨구나. 인도 명령 받으셨군요. 네. 인도 명령은 엄밀하게 말하면 명도 소송은 아니고요. 인도 명령은 좀 간이하게 진행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우선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명도가 뭘까요? 명도. 네, 명도랑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명도와 인도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인도부터 보자면은, 네, 인도는 단순하게 점유권 이전이에요. 점유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거. 이게 인도예요. 그럼 명도는 뭘까? 명도는 인도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명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부동산의 점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비우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주로 볼 거라서 명도 소송이라고 했는데, 어, 원래 쓰는 단어는 그냥 인도라고 쓰셔도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에서 가볍게, 아니, 확실하게 얻어가야 할 질문 세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명도소송 왜 하시나요? 아니, 좀 바꿔서 물어볼게요. 우리는 왜 명도소송을 하게 될까요? 제가 명도소송 왜 하셨어요? 자, 너무 질문이 많나요? 네, 네. 명도소송 해보셨다길래,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명도소송 왜 하셨어요? 세입자가 안 나가서요? 세입자가 왜 안 나가요? 우리 집이잖아요.
경매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아, 전 소유자가 안 나갔어요. 전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안 나갔다. 뭐 그런 방식이 많겠죠. 뭐, 뭐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들.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명도 소송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갈님이 4개월 걸리셨는데 인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면은 6개월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냥 소송을 얘기하면은 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 시작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참고로 우선 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엄청 행정 선진국가죠. 예, 행정 선진국가라 가지고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소송 진행도 빠른 편에 속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소송 끝나면은 끝난 걸까요? 소송 끝나면은 다음에 할 것은 없을까요? 그리고 소송 끝나면 우리한테는 뭐가 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고 어,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는 이제 사전 작업, 그러니까 사전 처분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전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압류죠. 이제 뭐 이제 아예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보통의 채권이죠. 채권을 이제 가압류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재산 소송하는 도중에 빼돌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 중이니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이상 피해를 막아주세요 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보통 부동산 명도 소송하기 전에 뭐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사전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질문 주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본안 소송이에요. 소송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이에요. 뭐 소송에는 이제 민사 소송, 뭐 가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할 이제 명도 소송은 이 중에서 민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행으로 가게 되는데요. 집행은 이제 우리가 판결을 얻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앞에서 가압류가 있었으니까 뒤로 가면은 이제 진짜 압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명도로 하는 부분도 집행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 경매 이런 것도 있는데 명도나 이제 압류를 하고 나서 현금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을 경매라고 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본안 소송에서 그 재판 과정을 아주 짧게 표현한 표인데요. 먼저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접수를 해야죠. 접수를 하고 재판이 시작되면은 공격과 방어가 오가게 될 거예요. 여기 혹시 서한님 계세요? 서한님 혹시 대답 못 쓰시는 상황인가요? 어, 뭐 우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데 소장을 접수해서 이제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원고, 소송 이게 쪽이 원고, 네 이제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될 텐데요. 주로 원고가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예,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저 임차인이 지금 임대 기간 지났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게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는 당연히 증거를 넣어서 말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대답을 합니다. 방어를 해야겠죠. 아닌데? 아직 임대 기간 남았는데? 하는 것이 부인입니다. 뭐 다른 방어도 있겠죠. 임대 기간 지난 거 맞고 나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보증금 안 줬잖아, 보증금. 보증금 줘야 나가지 하는 게 이제 항변이에요. 기본적으로 원고의 공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 공격이 맞지만 사실 다른 사정이 더 있다 하는 것이 항변이에요.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과한 설명이고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몰라도 되는 개념이긴 한데 참고 삼아서 우선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겠죠. 네, 재판이 끝나는데 끝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원래 일반적인 방식이 판결이에요. 판결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조정이나 화해처럼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뭐 보통 이렇게 불성립으로 끝나고 결국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될 거예요. 이 재판 절차를 이제 따라가 볼 건데요. 이제 오늘 재판을 진행하실 이 쿠퍼님이 우리의 보스입니다. 우리 보스를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까 봤듯이 이제 소장을 접수하면은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줍니다. 송달. 송달은 뭐 보내주는 건데요. 피고도 재판이 걸렸다는 거를 알아야 하니까 보내주는 거겠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은 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내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접수해야 되는데요. 이 답변서라는 서면은 이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이 어떤 한지의 나의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자백할 수 있겠죠. 제 말 맞아요 하는 것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과 항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답변서가 접수되기 전에 집주인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제발 내지 마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왜냐? 이 30일 내에 답변서가 접수 안 되면은 변론 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빨리 끝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답변서가 접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제대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나도 주장을 해야겠죠. 답변서에 대한 또 답변, 그러니까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을 접수하고 이 일을 또 상대방한테 송달하고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공방을 하다가 변론기일이 열릴 거예요. 변론기일은 이제 재판 날인 거죠. 법정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진술하고 이제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면서 이제 변론기일을 거치게 될 텐데요. 뭐 변론기일은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한 번 또는 두 번 뭐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각종 소송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감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변론기일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변론기일들을 다 거치고 나면은 이제 종결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주장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죠. 판결이 나면은 이제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문은 양 당사자한테 모두 보내줍니다. 판결문이 나온 거를 이제 들고 집주인은 기다려야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확정이 될 텐데요. 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가 현재 어,
재판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요. 어, 지금 들으신 것도 복잡할 텐데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좀 더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이제 소장 접수하시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작성해온 소장이에요. 뭐 임대인 이순신 씨가 원고가 되어서 이제 임차인 신수길 씨를 집에서 몰아내 볼 거예요. 먼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나의 인적사항들을 적고 피고도 당연히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는데요. 인적사항을 우리가 피고 거를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모를 수도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비워 놓고 주거불상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적고 나시면은 가장 잘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가 뭘까요? 청구 취지는 우리가 잘라서 볼 거예요. 청구는 우리가 소송을 청구한다 할 때 이제 청구예요.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내가 이걸 왜 청구하는지, 소송을 청구하는 그 취지가 뭐냐. 즉, 이 재판에서 내가, 그러니까 원고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판단해 주진 않아요. 제가 막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0만 원 받아야 된다. 뭐 해가지고 막 200만 원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막 했어요. 200만 원. 근데 막상 청구 취지에 우리가 100만 원을 적었어요. 그러면 판결은 이대로 판결이 납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게 되기 때문에 청구 취지는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모두 잘 적으셔야 돼요. 뭐 청구 취지를 좀 잘라서 보면요. 1항은 뭐 간단합니다. 부동산 내놔라. 빨리 집 빼라. 이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기재할 때는 별지에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다 적으면은 청구 취지가 매우 길어지고 보기가 힘들어져요. 별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적는 거랑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2항을 볼 텐데요. 2항은 이제 뭐 밀린 월세 이제 지연 이자까지 해서 다 내놔라 라고 적은 게 지금 2항이고요. 3항은 뭐 우선 계약 기간이 종료됐고 아직 월세 안 받았고 이제 인도시까지 돈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청구한 게 3항이에요. 4항과 5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넣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4번은 꼭 넣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5항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보실 부분이 이제 청구 원인인데요. 지금은 제가 청구 원인을 딱 정리해서 넣어 놓긴 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안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적고 스토리를 적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소송을 지금 하는지, 왜 지금 일이 이따구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억울함을 가득 담아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장 접수할 때 공짜가 아니잖아요. 등본 뗄 때도 우리 얼마 내요? 700원 내죠. 700원이나 내는데 소송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제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는 이제 소송 비용이란 걸 내야 돼요. 소송에도 비용이 드니까 이제 이것을 국가에 내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소송 비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 전자소송 포털 쳐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바로가기 탭이 있어요. 바로가기 탭에 이 소송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내가 얼마를 내야 할지 계산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뜨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계산 방법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가 산정하는 거 우리가 할 거 뭐예요? 여기 뭐 인도, 명도, 방해, 제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이거 왜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요? 제갈님 세금 얼마 내세요?